말년복 좋은 사람들의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은퇴를 해서도 잘 사는 사람들.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은퇴를 하셔도 괜찮게 사시는 분들은 일을 손에서 놓지 않으세요. 소일거리를 놔두시는 분들이 있으신 거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말년복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게, 계속해서 일을 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쉬게 되면 몸이 급속도로 나빠지게 돼요. 이런 경우에는 우울증도 같이 올 수 있고, 내 가치가 이거밖에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오면서 자기가 자신을 해하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내 가치를 끝까지 놓지 않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굳이 내가 나이 때문에, 내가 몸 때문에 하지 못한다라는 말보다는, 일이 없다라고 치면은 운동도 좋고요. 모임도 좋아요. 이런 쪽으로라도 내가 좀 밖에 나다니면서 사회의 일원이었다가 이제는 나왔지만 그래도 사회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고 판단하고, 거기에 아직까지 구성원이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좀 더 나은 거죠. 그리고 워낙에 부를 축적을 하셔서 그걸로 놀러 다니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몸에 건강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게 부를 잘 축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을까요? 그런 분들은 촉이 굉장히 좋고요. 네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유를 가지시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로또 같은 형태로 정말 올인을 해가지고 일확천금을 하는 분들은 잘 없어요. 그런 분들은 조상이 도왔다는 말처럼 정말 조상이 도와는 경우고요. 그게 아니면은 객관적으로 내가 얼마 정도를 모았고 이거를 어떻게 투자를 해서 어떻게 할 거다라는 그런 명확한 목적이 있어요. 목표도 있는 거죠. 말년복이라고 하면은 또 자식도 말년복으로 치잖아요. 자식복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자식을 존중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아이를 이렇게 사랑으로 키우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런 분들일수록 가족들이 굉장히 화목하고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먼저 찾아주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자식이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잘 돼야지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세요. 자녀도 부모를 위해서 나도 이렇게 잘 되고 싶어요. 부모님이 롤모델이신 분들도 계신 거죠. 그런 분들이 화합도 잘 되고 가정도 평온하고 뒤로 갈수록 자녀분들도 잘 되다 보니까 정말 서로가 서로의 끈이 정말 끈끈하신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좀 많으셨어요. 운이 꽉 막힌 사람들이 운을 잘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대부분은 시작 전에 오시는 분들이 없어요. 모든 게 힘들어지고 난 다음에 오셔가지고 살려달라, 보통 그런 표현을 하죠. 저 어떻게 살면 될까요? 아니면은 도저히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진단만 해서 정리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 가지고 초발언이라든지 치성이라든지 심하면 굿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게 그 이유인 거고요. 그러면 기도라든가 굿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무속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차이점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부적이 필요한 거고 어떤 사람이 기도가 필요한 거고 어떤 사람이 굿이 필요한 건지. 초발언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초를 켜고 이제 제가 늘 기도를 드리는 거죠. 이걸 하게 되면 촛불을 켜면서 이 집안의 조상님들 그리고 저의 신령님들께서 같이 힘을 모으셔가지고 이분이 지금 단기간에 뭔가 해야 될 목적을 위해 가지고 염원을 드리는 거예요. 이분이 그것만큼은 잘 되고 난 다음에 이후로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면은 또 어떻게 앞으로 해야 나갈지 보는. 그래서 보통은 간단하게 하면은 학교군이 들었는데 만약에 이게 조금 약하다 그러면은 초를 켜서 성부를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큰 시험인 경우에는 솔직히 힘들어요. 초발언으로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집을 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굿으로 보통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치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굿 이전에 작게 이번만 잘 넘기고 다음에는 굿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한 번쯤 숨통 틔워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치성을 드릴 수 있고요. 기도는 제가 기도를 갈 때 신도라고 하는 분들의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풀기 위해서, 만약에 이분이 구설시비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된다 치면은 그런 일 없도록 하게 해달라고 빌어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정확한 목적이 있어야지 기도라든지 치성이라든지 초발언을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분들이 그런 걸 할 수 없다고 치면은 제가 빌어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조금이라도 숨통을 터서 내 앞길을 조금이라도 이어가서
그렇게 되면은 주변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분의 성격이 어떻게 보면 그래요. 너무 힘들고 실패만 겪어오다 보니까 모관하게 된다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포기가 빨라지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성격적으로 갑자기 욱 해서 화를 내시는 분들, 나 더 이상 못하겠어. 그런 식으로 갈 수 있죠. 그런 분들을 주기적으로 한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상담을 이어가면서 중간에 성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앞으로 이 노력과 선택으로 인해서 바뀌는 운들을 다시 봐드리고 그런 식으로 카운셀링을 해드리는 편이에요. 선생님이 추천하는 운이 좋아지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자기의 습관을 등한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건 익숙하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흘러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될 수도 있어요. 보통 데자뷰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런 상황에서 꼭 나 이렇게 됐었어 라는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또 이렇게 흘러가겠지. 그러면 그렇게 흘러가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한 행동이라든지 습관이라든지 말투, 남을 대할 때의 나의 모습 이런 거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심각한 분들은 상담을 하다가 나오거든요. 당신 이럴 때 이렇게 하지 않냐고. 거기서 조금만 더 노력을 했었더라면 바뀌었을 수도 있다 얘기를 드리죠. 그리고 반대로 너무 자신감을 내비치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속을 파요. 내가 이래서 그런 거야. 또 이렇겠지. 아니면은 나는 왜 이럴까. 그런 분들은 활동을 잘 안 하세요. 뭐라도 해보자라는 생각을 잘 안 하시는 거죠. 네. 나만의 세상에 갇힌 거네요. 갇히는 거죠. 그런 분들은 정말 화를 많이 내요. 뻔히 알면서 왜 움직이지 않냐고. 당신이 그러고만 있으면 그 결과에 결국에는 도달할 수밖에 없다고. 거기에서 바뀌려면은 어떻게든 몸을 움직이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결과가 바뀌신 분도 있고 정말 내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안 됐던 부분들이 있으면은 저는 무조건 질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달달달 떨린대요. 말도 못하겠대요. 무슨 말이든 괜찮으니까 거울 보고 연습을 하더라도 말을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인식을 하고 자신을 찾아주고 그러면서 생활이 점점 바뀌어가지고 180도로 바뀌신 분도 계세요. 가만히 있다 보면은 네. 억울하게 구설수에 오른다거나 형에 네. 갇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평균적으로 얘기 드리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면 이분의 운이 그 해가 구설 12로 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구설 12가 심각한 경우에는 소송까지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운이 바뀌기 위해서 구설 12를 겪는 분도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운을 보고서 거기에 참고 계시지 말고 소리 질러라고. 이구에게 미친년은 나라. 이런 생각으로 소리를 질러보시라고. 질러야지 나의 존재감이 생기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구설 12는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명예예요. 그래서 직업으로 잘 땜을 하고 있으면 명예로서 올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구설 1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볼 때 이 사람의 운도 보지만 이 사람의 직업도 봐야 되는 거예요. 직업이 좋지 않으면은 이 구설로 인해 가지고 내가 계속 실패로 결국에는 궁지에 몰리는 절벽끝까지 갈 수 있고요. 아니면 이게 재기의 발판이 되어서 앞으로 더 날개를 달고서 갈 수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직업이 좋지 않다는 건 네. 나랑 안 맞는 직업이라는 직업. 제가 처음으로 얘기를 해드리는 부분들은 직업됨이라고 해요. 이분한테 맞는 직업을 하게 되면 웬만큼은 좋지 않았는데 그게 좀 풀린다든지 네. 아니면 내 의지와 다르게 실패를 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들을 다 벗어나게 돼요. 직업됨을 하게 되면. 집안에도 서로 얘기를 하면 들어줄 수 있게 되고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러면서 성격도 좋아지고 주변에서 나를 위하는 상황도 생기고 환경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분들이 계세요. 네. 진짜 맞는 말인 게 저희 사촌 형도 맨날 네. 가출하고 부모님이랑 싸우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공무원 시험 합격하고 나서 한 번도 안 싸우거든요. 그렇게 돼요. 네, 너무 잘 지내거든요. 이게 네. 보통 90%가 직업됨을 하게 되면은 생기는 변화예요. 네.
그럼 나한테 잘 맞는 직업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사주로 봐야죠. 네. 선생님 사주도 네. 보시나요? 사주라기보다는 네. 생년월일을 받아요. 그래서 네. 그분의 성격과 그분의 필요한 직업이라든지 네. 그분에 맞춰가지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선생님은 사주를 보는 게 아니라 네. 영적인 네. 부분으로 보시는 건 보기 거죠? 위해서죠.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손님이 계신가요? 작년 연말쯤에 상담을 하게 된 분이 있어요. 이분이 보이스피싱의 피의자로 되어서 보통 소송이 들어가게 되면 판결을 뒤집기가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일주일을 판결을 남겨두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어디를 물어도 늦었고 분명히 이거는 문제가 생길 거다. 결국에는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펑펑 울면서 얘기를 하시길래 너무 안쓰러운 마음에 제가 그러면 단 일주일만이라도 제가 초발언을 해드리겠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빌어는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근데 일주일 되던 날에 갑자기 일주일 뒤로 밀렸어요. 네, 판결이 밀렸죠. 그때 가서 재판이 이루어지겠다라고 나왔고 그때 다시 나왔는데 다음으로 또 미뤄진 거예요. 그렇게 한 달이 미뤄지더니 집행유예만 나왔었어요. 네. 운이 바뀐 거네요. 운이 바뀌었죠. 네. 제가 가장 기억에 남고 얼굴은 못 봤지만 전화기를 붙잡고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서로가 간절했기 때문에 이 간절함으로써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죠. 저는 그래요. 굳이 종교를 강요를 하진 않거든요. 믿으시는 분이 있다 치면 거기 가서 많이 비세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게 해서 정말 이제 결과가 바뀌신 분들도 많았었어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절이 편하다 하시면 그분들은 절에 가셔서 빌으셔도 괜찮고 성향에 따라서 하는 방법이 좀 다르다고 봐요. 저는 그래요. 빌어달라 바라시는 분들 간절함이 없으면 해드리지 않아요. 자기 앞일이고 맡기는 거 아니에요. 같이 빌어가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고. 그러면은 이분한테 필요한 건 간절함인 거죠. 저도 필요한 건 간절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얼만큼 자기를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는지, 정말 내가 내 가슴에 손을 얹고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할 수 있는지,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죠. 네, 저는 빌어드리는 거고, 네. 그분은 그걸 위해서 앞으로 달려나가는 거고, 목표가 필요한 이유도 이런 것 때문이죠. 네. 인생의 밑바닥을 봤다는 분들이 보통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운이 바뀔 때 귀인으로서 연인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